그래서 인공지능의 편향 요인은 굉장히 다르게 많이 볼 수 있지만 바로 이런 거죠. 머신러닝의 그 프로세스 작동 방식을 보면 어디에 어떻게 개입될 수 있다. 어떤 이유로 편향이 된 결과를 편향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그 모델을 모델을 학습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분석을 해서 분석을 하고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AI가 학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학습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어떤 편향이 개입이 될 수 있는데 이 개입은 인공지능의 편향은 기계학습 알고리즘 출력의 이상 현상에서 기인되는데 이 이상 현상은 바로 알고리즘 개발 과정에서 만들어진 편견이나 훈련 데이터의 편견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훈련 데이터에 뭐가 쓰였느냐? 우리가 내놓은 바로 이 실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이 내놓은 편견들이 그대로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AI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앞서의 그 편향 요인을 보면 그렇게 되지 않게 하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겁니다. AI는 그 교과서를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고 공부하듯이 AI는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합니다. 그 세상을 아는 방법은 인터넷에 있는 많이 우리가 내놓은 자료들을 학습을 하는데요. 그럼 그런 많은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죠. 불량 데이터가 들어가면 불량 데이터가 나옵니다. 여기 있죠? AI는 블랙박스입니다. 그래서 garbage in, garbage out입니다.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질의 데이터, 제대로 된 정확한 데이터가 들어간다면, 입력된다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기술적 처리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먼저 머신러닝의 불공정 원인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머신러닝의 불공정 원인은 많이 개입이 돼 있죠. 인간이 개입되는 것은 실제 세상을 관찰하는데 인간의 의사결정자의 개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자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개발자의 편향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입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인 처리 방식은 첫 번째 사전 처리 기술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는 거죠. 데이터 크기를 확대 사용해서 다양한 데이터입니다. 다양성이 중요한데 다양하고 큰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가 어떻게 해요? 아주 균형 있게 샘플링 돼야 되는 거죠. 모든 그룹을 대표할 수 있는 데이터셋으로 데이터셋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적으로는 정교화가 필요합니다. 알고리즘의 손실 함수에 페널티 항을 추가해서 데이터 과적합을 방지합니다. 즉, 너무 그 데이터가 너무 많거나 적거나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 자체에 조정하는 편향에 어떤 페널티를 추가해서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대적 훈련인데요. 적대적 훈련은 그 잘못된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속여서 잘못된 예측을 하도록 하는 적대적 공격을 제대로 인식하게 하고 적응하도록 모델을 훈련시키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그룹에 공정한 결과를 생성하도록 모델의 최적화 프로세스에 제약을 부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후처리 방식은 편향 매트릭, 정량적인 매트릭, 숫자화시킨 정량적 매트릭을 사용을 해서 모델을 예측하는 편향 정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즉 얼마나 편향돼 있느냐 이런 걸 숫자로 양화시킬 수 있는 방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명 가능하도록 AI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설명하도록 모델의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을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AI의 공정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인데요. 그게 이제 explainable AI입니다. XAI라고 하는데요. 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 AI 개발자들이. 그래서 인공지능이 내린 결정이나 예측의 사유, 작용 과정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설명 능력을 부여해서 AI 결정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되고 편향을 줄이도록 하는 기술이죠.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지금 AI는 학습용 데이터를 입력하고 주입하면 머신러닝 통해서 학습을 하죠. 그러면 그 학습된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 내놓은 결과에 따라서 결과는 이것은 고양입니다 라고 내놓습니다. 의사결정도 하고요. 추론도 하고 권고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거 왜 이랬지? 왜 이렇게 추측했지? 왜 다른 걸 선택하지 않았지? 언제 성공하는 거야?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explainable AI는 뭐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결과를 내놓을 때 왜 이것은 고양인데 털, 수염, 발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고양이에요. 또 삼각형 모양의 귀가 있어서 고양이에요 라고 하는 것을 덧붙여서 내놓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왜 그런지 알겠어? 왜 아닌지 알겠어?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개발하는 것이 바로 explainable AI입니다. 그래서 이제 AI는 이렇게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AI 편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BM이에요. 자, 앞서 우리가 봤는데 스킨 톤에 대해서 편향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굴 색에 따라서 백인 남성에 대한 정확도가 안면 인식에서 높았고, 그 다음에 또 흑인 여성을 또 정확도가 낮았고 이렇게 피부 색깔에 따라 편향을 하더라입니다. 그래서 AI는 AI 페어니스 360이라는 걸 통해서 AI 알고리즘의 공정성을 측정하고 편향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70개 이상의 공정성 지표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 단계 이전에 학습 데이터의 편향을 방지하는 정보를 넣습니다. 그래서 학습 과정의 편향을 하는 방법, 학습 결과를 바탕으로 편향을 감지하고 완화하는 방법으로 이 AI 페어니스 360으로 지표화 시켜 두었습니다. 그리고 구글에서도 이렇게 내놨죠. 구글에서는 AI가 개발 활용하지 말아야 될 영역을 지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 AI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AI 적용이 주 목적이 사람들에게 부상을 입히는 무기 개발이어서도 안 되고, 국제사회가 인정한 규범을 감시하기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서 사용돼서도 안 되고, 국제인권과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영역을 지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각각 기업들의 노력들이 바로 AI 편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인 거죠. 그리고 또 구글에서는 몽크 스킨톤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을 내놨는데요. 스테일이 아니라 스케일이네요. 내놨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피부색을 이야기할 때 뭐 백인, 흑인, 황인 이렇게만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스킨톤을 굉장히 다양하게 구분을 단계를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I 편향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인간의 피부색을 나타내는 10단계 개방형 척도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색을 백인에서 흑인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아주 10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색깔로 구분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구글에서 스킨톤을 많은 단계로 나눠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인공지능 시스템이 특정 피부색에 편향되지 않고 다양한 피부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처리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얼굴에 따라서 또 그 편향된 결과를 내놓죠. 그래서 AI가 남녀 구분을 하지 않도록 하는 AI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구별이 사라진 얼굴 인식 AI를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단어에 따라서 성별이 지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번역기에도 성별 편견이 되지 않은 그런 번역이 되도록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법도 만들고 있죠. 그래서 뉴욕에서는 NIC 144 법이 있는데요. 기업 채용할 때 AI가 성별, 인종 등 차별하는지 매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마존의 채용 AI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기업으로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제 아마도 많은 기업들이 AI 채용 시스템을 도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채용 시스템을 도입을 할 때 매년마다 이게 차별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결과를, 분석 결과를 내놔야 된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I가 가진 편견의 요인은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법으로라던가 아니면 기술적인 방법으로 많이들 노력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이런 한번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AI가 만든 거짓말,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편향의 요인을 우리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AI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GPT 많이 쓰니까 GPT 어떤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질문이 결과가 이거 봐라, 조금 약간 잘못됐는데, 거짓말을 하는데, 이런 결과를 내놓는 경우도 혹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AI는 도대체 누구의 책임일까요? AI 자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뭐 교육을 해야죠. 너 잘못됐어. 그러면 안 돼. 혼난다. 이렇게 책임을 좀 혼을 내야 됩니다. 그죠?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자, 그리고 인공지능이 잘못된 학습을 한 결과로 사회적 편견이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면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개발자일까요? 데이터 제공자일까요? 사용자일까요?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했던 주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과 공존을 위해서는 공정성, 신뢰성, 책임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이런 AI가 가지는 여러 편향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I의 편향은 어떤 이유건 간에 AI 시스템이 특정 방향에 치우친 결과를 내놓는 것을 AI의 편향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I 편향의 요인은 많은 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크게 학습 데이터가 오염된 학습 데이터의 편향, 학습 데이터 편향은 오염된 데이터일 수도 있겠고, 또는 뭐 라벨링, 인간이 개입된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알고리즘 자체가 가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개입 등 여러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그 외에 또 여러 편향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가 과연 왜 이런 편견을 가질까?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숙제로 남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편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AI 리터러시의 역량을 갖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수업을 이것으로 정리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